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원의 보존 권고 내용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최근 채무사용처 정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최근 1년 이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법원에 개인위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즉 과거 1년 사이에 발생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신용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받은 카드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시는 이 표 양식이 여러분들이 대출금 사용처를 정리하는 기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게 되고요. 이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들의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 그리고 그 입금된 대출금이 사용된 내역이 나오는 통장, 이 내역을 모두 옆에다가 좀 펼쳐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그 내용을 이 화면에 보여지시는 표 양식에 넣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과 사용된 통장을 옆에다 같이 펼쳐 놓고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시는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날짜, 금액, 내용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편하게 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통장 내역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용에 맞게끔 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잠깐 먼저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자, 이제 위에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주식회사 땡땡은행.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신청해서 대출금이 들어온 은행, 즉 채권자가 되겠죠. 그 채권자의 명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땡땡은행 땡땡땡 계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출금이 들어온 은행의 명칭과 그 대출금이 들어온 은행의 계좌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시 네모 박스를 좀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제일 위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크게 먼저 한번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시 날짜가 될 것이고요. 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겠죠? 즉 대출금, 입금된 대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금액, 즉 지출 금액이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출금이 들어와서 대출금이 사용된 내역을 적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밑줄 그어가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0년 8월 1일이 날짜로 적혀져 있고요. 입금액은 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2020년 8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땡땡땡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역입니다. 요거를 통장 내역을 보시고 이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020년 9월 15일. 자, 오른쪽 보시면 김땡땡.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현금. 그 다음에 사용처를 보시면 채무 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용이냐면 2020년 9월 15일 날, 자, 위에 8월 1일 날 들어온 대출금 400만 원 중 금액인 50만 원을 김땡땡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요. 근데 이 지급을 왜 했냐?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김땡땡에게 예전에 빌린 금액에 대해서 2020년 9월 15일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찾아서 이 김땡땡에게 채무를 갚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거죠. 이것도 통장 내역에 당연히 나와 계실 테니까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2020년 9월 15일 날 땡땡은행, 이거는 금액으로는 100만 1200원 이체,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똑같이 2020년 9월 15일 날 대출금 400만 원 들어온 내역, 들어온 금액 중에서 자, 땡땡땡 은행에게 대출금이 있었던 거죠. 기존에, 과거에. 그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갚아 나가는 금액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 금액을 이제 2020년 9월 달에는 100만 1200원을 그 은행의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급은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라는 거를 적어 드린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사용처는 대출금 상환이라고 적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을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0년 10월 20일로 되어 있고요. 땡땡 카드 되어 있고 금액은 99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체, 그리고 사용처는 카드 대금 상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2020년 10월 20일 날 대출금 400만원 들어온 금액 중에 자, 땡땡 카드사에게 카드 대금, 이달에 결제할 카드 대금 99만원을 자, 계좌 이체 시켰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카드 대금 상환이기 때문에 사용처에는 카드 대금 상환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날짜는 2020년 11월 3일 땡땡 마트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15만원. 자, 지급 방법 체크카드. 그 다음에 사용처는 생필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3일 날 대출금 400만원 중에서 자, 금액 15만원을 땡땡마트에 가서 체크카드, 여러분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이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한 내용이냐? 자, 생필품 구입이라고 적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필요한 음식,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기타 화장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트에 가시면 또 사셔야 되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트, 땡땡마트에 가셔서 15만 원어치를 결제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를 기재해 준 내용인 거고요. 마트 가서 사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처에는 간단하게 생필품 구입, 뭐, 이 정도로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대출금 사용처의 정리 방법은 거의 다 숙지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식대로 대출금 사용처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시진 마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옆에다 펼쳐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역을 보시면서 이 화면에 보여주시는 양식에다가 기재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어려움을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금 사용처 양식 정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좀 있으신데요. 자, 그걸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대출금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를 한 번 더 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출금 400만 원 들어온 것 중 사용 내역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50, 그 다음에 100만 1200원, 99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 지출된 금액을 다 더하면 딱 400만 원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맞춰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 400만 원 대출금을 딱 400만 원이 원 단위까지 떨어지게끔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 대출금 사용처를 보자라고 정리를 하자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뭐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대출금 돌려막기나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마트 가서 뭐 생필품 구입하는 거거나 이런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곳으로 뭐 은닉하거나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빼돌렸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내역을 정리하실 때 반드시 4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을 원 단위까지 맞춰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400만 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원이 좀 모자라도 되고요. 400만 원을 좀 넘게 정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부족하거나 넘거나 하는 그 기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드리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1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즉 400만 원이 대출금이다 라고 보시면 정리된 지출 금액은 300만 원 아니면 350만 원까지 되셔도 되고요. 좀 그게 좀 넘어선다 라고 하시면 450만 원, 500만 원까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 단위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걸 보는 목적 자체는 은닉의 여부를 좀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 단위 안 맞추셔도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뭐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거나 아니면 뭐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거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 단위까지 맞추지 않아도 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통장 내역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에 또 똑같은 표 양식이 있고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다시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위에 지금 보여지시는 제가 설명드린 요 표 정리 양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 자, 최근 1년 사이에 발생된 채무 중에는 이렇게 2020년 8월 1일 날 발생된 대출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형광펜 표시해드리는 2020년 10월 1일 날 보시면 땡땡 카드 주식회사에서 발생된 카드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 1년 사이에 대출 받은 거라는 게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 건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포함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 양식대로 대출금 한 건 한 건당 이 양식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양식 구별해 가지고 기재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대출금 사용처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만약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요 화면에 보여지시는 양식은 보통은 이제 워드나 엑셀 형태로 해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이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워드나 엑셀로 된 양식으로 거기에 직접 컴퓨터를 좀 잘 하시면 워드나 엑셀에 직접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워드나 엑셀 같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이 양식을 좀 받으신 다음에 그 워드나 엑셀에 직접 입력하지 않으시고요. A4 용지에다가 이런 양식대로 뭐 반드시 표를 그리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요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대로만 A4 용지에다가 자필로 정리하셔서 그거를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점 반드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사용처 양식과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대출금 입금 통장 내역과 대출금이 사용된 통장 거래 내역
요거를 다 같이 취합을 하셔서 자, 여러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에게 보내주시면 그 담당자분은 그거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요.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대출금 사용자 정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로 이제 모든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